네, 안녕하세요. 차트 한성입니다. 자, 할인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 이름 차트 선생이잖아요. 차트적 관점에서 지금 차트가 왜 괜찮은 차트이고, 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일봉상 이 고점 부분, 6,300원 부분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유통 주식 자체가 지금 얼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이 현재 구간에서 자 4,300만 주입니다. 4,300만 주고 상장 주식이 1억 주예요. 상장 주식이 1억 주. 결과적으로 이걸 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거래량 얼마 터졌습니까? 거래량 1억 주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1억 8천만 주가 1억 800만 주가 좀 터졌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유통 주식 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 전체가 한 바퀴가 돌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6,300원 부분 고점을 찍고 한 바퀴 돌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구간 일봉 땡겨보면 뭐예요? 야, 앞에 구간 모든 사람들이 평단을 다 줬어요. 모든 사람들의 평단을 줬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여태까지 2011년부터 물려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몇 년? 12년. 12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평단가를 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림 애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최근에 이러한 거래량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죠? 최근에 보면은 뭐 이스타항공 인수 그죠? 이런 이슈로서 좀 주가가 올라갔었었는데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HMM이라는 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구간 12년 동안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심스럽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려 있는데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봐줬습니다. 거기서도 거래량이 1억 주 터졌어요.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HMM 인수 효과로 인해서 거래량이 1억 주가 돌 수 있을까요? 1억 주가 그냥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의 거래로 거래주가 1억 주 돌까요? 절대 못 돕니다. 절대 못 돌아요. 거래량의 1억 주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자, 6,300원이었죠. 고가권이.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6,300억이라는 겁니다. 이 거래 대금을 돌려주는 게 개인 투자자다? 절대 아니다. 누구예요? 세력이다. 이 거래량을 돌리고 올라온 게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세력.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한번 선생님 근데 세력이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쭉쭉 올려주면 되잖아요. 쭉쭉쭉쭉쭉. 왜 이렇게 중간에 빼는 이러한 번거로운 짓을 하죠? 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평단이 예를 들어서 2,700원이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평단이 얼마? 2,700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물린 사람들이 어디? 6,300원에 물려있다고 쳐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어디예요? 4,200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 실현하고 싶을 거고요. 그죠? 위에서 산 사람은 어떤 생각?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수익 실현 욕구와 그 다음에 손절 욕구가 가득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가운데 가격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들의 가운데 가격 그리고 물린 사람들의 가운데 가격 저점 대비 이 구간이 가장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부분이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부분에서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심리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500원에 매수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7,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만약에 올라갔다 칩시다. 뭐 만원까지. 그럼 여러분 몇 배요? 3배, 4배 수익이죠. 그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올라가다가 이러한 구간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이 매도할까요? 안 할까요?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3배 수익이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력들이 일단 밑에 산 사람들 여러분들을 수익 실현 한번 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중에 세력들이 끝까지 올라서 만원까지 올렸을 때 유통 물량을 잡고 올린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물량을 던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매도해. 그럼 세력들이 물량을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밑에 산 사람들 수익 실현 한번 시켜주고 여기서 새로운 개인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자, 이 밑에 구간 세력 입장에서는 이 평단가 한 3,000원 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평단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평단가가 4,000원대가 되는 겁니다. 4,500원대
그럼 결과적으로 평단가, 개인처 평단가 올라갔죠. 그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개인처절 평단가가 올라오게끔 노리는 게 뭐다? 세력들의 노림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 이렇게 한번 빼준 거는 이 구간 오랜 기간 물려있는 사람들, 야 너희 본전 왔잖아. 너희 본전 왔으니까 어떻게? 팔아라. 이 정도 가격이면은 팔만 하잖아. 너희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내가 기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째 준다. 이번에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하림이라는 종목이 원래 어떻게 올라가면 내려온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내려온 종목이다. 어디서도? 앞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바로 내려오는 종목. 이러한 종목의 특징이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림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간 또 좋은 이유가 우리가 제 장대 음봉의 중심선 있죠? 여기 이 구간을 단기 저항선으로 체크하는데요. 이 5,400원 부근 구간을 한번 돌파 시도해주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어떻게? 한번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줬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거야. 거래량이 얼마? 3천만 주. 두 번 다 거래량 3천만 주 터지니까 어떻게? 한번 눌렀다 가는 거죠. 한번 눌렀다가 자 우리가 올려주는데 너희가 매도하네. 그러니까 한번 눌러보고 다시 한번 올려줬는데 너희들이 또 매도하네. 또 눌러보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금요일과 그 다음에 아니죠 목요일과 오늘 화요일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확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확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양봉을 좀 기록해줬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 자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죽고 있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매도량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매도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요한 4,200원 부근에서 매도량이 줄어든다. 이 뜻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 구간 60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 어디요? 단단한 지지구간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간, 이 4,200원 이 구간이 단단한 지지 구간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흡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밑에서 한 사람들 그래 위에서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심리를 잘 흔들 수 있는 이 4,400원 부근 그리고 주가를 땡겼을 때 많은 사람들의 평단이 가장 많이 물려있을 것 같은 이 가격대에서 현재 뭐하고 있다? 놀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뭐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목 특징이 뭐예요? 찔러주고 빠지고 찔러주고 빠지고 근데 찔러주는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아직 안 빠졌다. HMM의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사실상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땐 지금 타점에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포가 악질이라고 하면은 뺐다가 21선 밟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눌림목 타이밍 요거 꼭 잡으셔야 되고 요 타점을 잡으셔야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하셔야 돼요. 이 타점하고 목표가 설정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설정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치를 잘 모르잖아. HMM에 대한 가치가 얼만큼인지 하림이 인수했을 때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습니다. 선생님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데 왜 도대체 하림이 오르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노션 자 HMM을 인수할 때 유상증자로 누굴 이용할 거죠? 페노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페노션 대주고요. 하림 지주 하림 지주입니다. 그럼 페노션이 유상증자하면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누구도 해요? 하림 지주도 자금 조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하림 지주가 인수하지만 하림 지주가 페노션 유상증자 시 자금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하림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림 지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여드리기 좀 편하겠죠. 라더겐 사건 때 한번 작전이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세게 받고 있다. 이러한 저항.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가 좀 들어가야 돼서 일단 추가적으로는 하림이 먼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하림이 좀 더 낮죠. 그래서 아마 하림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림 지주가 뒤따라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하림이 혹시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추가 매수 타점 그죠? 추가 타점
플러스 목표가 설정하십시오. 요거 두 개 제가 설정해 드릴 건데, 제가 목표가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에코프로 15만원 밑에 가격에서 1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20만원, 30만원, 40만원에 매도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160만원까지 갔죠. 매도한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차트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봉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매집봉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번호 있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하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구간에서 하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주가 폭등할 겁니다. 폭등할 때 목표가 설정 정확히 하셔야 된다. 왜? 중간에 올라갈 때 털릴 일 없게. 자, HMM이 자, 해운 운임을 언제 다시 재계약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여러분 체크 안 하신단 말이죠. 제가 대신 체크해 드리는데, 요거는 일단 제가 대응 전략자료도 있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HM의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상 운임료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해상 운임료 폭등 조짐 보여진다. 이렇게 좀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캐치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2023년도 해상 운임료 뚝 이런 적 없었다. 그죠? 낮은 해상 운임료 때문에 HM의 수익이 굉장히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때요? 지금은 자, 바닥길이 싹 막혔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가 폭등하는 조짐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HMM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 장기 계약 화물 매년 4, 5월 운임을 결정한다. 일반 화물, 해운 시황에 따라 변동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컨테이너, HMM 컨테이너 뭐예요? 매년 4월에서 5월 운임을 결정한다. 자, 이게 뭐예요? 매년 결정한다는 게, 해상 운임료는 1년에 한 번씩 장기 계약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료가 낮은 상태에서도 갑자기 해상 운임료가 오른다고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해상 운임이 굉장히 폭등한 시기에, 운임료를 폭등한 시기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계속 운임료가 1년 내내 빠지더라도 어떻게? 이 높은 가격으로 운임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뭐예요? 매년 4월에서 5월, 지금 1월이죠. 그죠? 지금 이러한 해상 운임료의 폭등이 조금 더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월, 4월까지. 그죠? 이제 폭등 조짐입니다. 폭등하기 시작하면은 이 비싼 금액으로 뭐 할 수 있다? 비싼 금액으로 운임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림의 이번에 인수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확실하게 좀 깊이 있는 정보 제가 확실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이쪽으로 하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깊이 있는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전략 자료 제가 만들어 놨는데 맨날 보시던 분은 아실 텐데, 현 구간에서 이렇게 할인 목표가와 추가 매수 타점 확실하게 정리해놨고, 기업의 전망과 보도자료 다 싹 다 모아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투자 전략, 신규 매수 전략,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목표가 설정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할인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할인. 제가 폭등할 만한 종목 좀 하나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 시장에서 무상증자 지금 이슈가 생각보다 안 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1대8 무상증자 했던 종목 있죠. 이 바이오스텝, 즉 노터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시장에서 무상증자 하고 나서 시장에서 2022년도에 무슨 테마가 돌았죠? 무상증자 테마가 쫙 돌았습니다. 어디에? 시장에. 그러면서 주가가 무상증자 유보율 높은 애들, 그리고 유통주식 낮은 애들 폭등했어요. 폭등. 근데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1대14 무상증자 최근에 있죠. 소록스. 그죠? 소록스 주가 어때요? 폭등하고 있죠.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다시 한번 무상증자 테마가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제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 무상증자 할 만한 종목 1위부터 10위 정리해놨으니까 반드시 1위에서 3위는 받아가셔서 매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2024년도 1월 유보율 1위부터 10위 가장 유보율 높은 종목들 제2의 소록 찾기로 가지고 왔고, 유보율 1000% 이상, 2000% 이상, 시가총액이 낮아야 주가가 폭등이 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수도 적어야지 무상증자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위 같은 경우 1위부터 3위 이런 애들은요, 여기서 3가지 이상 포함되는 경우가 1위부터 3위 만들어놨고, 4위부터 10위까지는 2개 내지 3개 정도 있는 애들을 4위에서 10위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 10종목 안에서 무상증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 주가에 폭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처럼? 소록스처럼. 무상증자 후에 시가총액이 낮아지니까 그거에 따른 폭등, 그리고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엄청난 테마가 불었죠. 무슨 테마? 무상증자 테마.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DS테크. 자,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빌빌거리다가 무상증자 후에 주가 어떻게 됐죠?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상승률은 250%에 3,800원. 자, 무상증자 전에 특이사항이 발생했었는데, 이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고요. 자,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소라고 한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드릴 거니까 반드시 요거 관련돼서 소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세미시스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에디슨 EV로 사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스마트 솔루션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특이사항 마찬가지로 폭등했다가 이런 중요한 특이사항이 있었고요. 이 특이사항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다? 8배 이상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8만원까지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던 이 특이사항도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이렇게 주가 폭등한 거 알겠죠? 이게 전부 다 뭐다? 바이오스텝 이후, 노토스 이후에 나오는 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돌았다. 또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바로 이노시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존재했고 상승률 230%, 무상증자 후에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 이후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증 후에 주가의 흐름을 봐야죠.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빠지는 흐름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무증 전에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테마가 돌기 전에 미리미리 사놓고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2024년도 뭐요? 무상증자 관련돼서 유보율 높은 회사들 정리해놨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유보율 1000% 이상, 2000% 이상, 1위부터 10위 준비해놨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서 어떻게 하자?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왜? 제2의 소록스. 미친 폭등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아시면 돼요. 소록스 무상증자 발표 전에 주가 미리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보세요. 자, 무상증자 발표 전까지 주가 몇 배 갔죠? 밑에 구간. 자, 900원에서 어디까지? 2100원까지 몇 배 갔습니까? 2.4배 정도 올라갔죠. 자, 이거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미리미리 누군가 사놓을 건가요? 미리미리 누군가 사놓은 흔적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무상자 발표는 이때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요렇게 사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유보율 높은 종목만 미리 바닥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어떤 종목? 유보율 높은 종목들이. 그럼 미리미리 이전에 사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매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보율 높은 종목들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1위부터 3위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소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